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 평균 4kg에서 5kg 정도 다이어트 감량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은 달리기를 할 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멤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요즘은 러닝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원이나 한강변 이런 데서 많이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사실 유행에 또 이렇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됐어요. 이제 대조로 선생님 통해서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뛰어보니까 제가 한 3km 이상씩 뛰어도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슬로우 조깅은 나한테 맞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저같이 무릎이 아프거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은 힘들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체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달리는 것을 하는 이유가 대회에서 무슨 기록을 세우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나는 그냥 좀 뱃살이 빼고 싶어,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이제 먹어야 된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체력을 향상시키고 혈액 대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러닝을 바로 시작하시게 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상을 입기가 너무 쉬워요.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아니면은 무릎이나 허리 같은 데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슬로우 조깅은 슬로우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느리게 뛰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을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분당 걸음수입니다. 그래서 분당 걸음수를 180보를 목표로 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초에 발을 몇 번 바꿔야 되죠? 3번. 맞습니다. 그래서 1초에 발을 3번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꽤 빠른 속도잖아요. 네. 만약 보폭을 넓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3번 발을 못 디딜 것 같네요. 그렇죠. 보폭이 넓으면 힘들잖아요. 보폭을 좁게 디디면 자연스럽게 발에 뒤꿈치와 앞꿈치가 있다면 어디가 먼저 닿을까요? 앞꿈치요. 네.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폭을 자기 발 사이즈 정도로 좁게 하면서 앞꿈치로 착지를 하는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뒤꿈치로 땅을 디뎠을 때보다는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지 않을 뿐이지 바닥에 닿긴 닿도록 하면서 사뿐사뿐 지면을 누르면서 달린다라는 느낌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원칙은 페이스입니다. 혹시 그 페이스가 뭔지 아시나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km를 몇 분에 걸려서 갈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은 페이스가 8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몇 분 걸려서 1km를 갔다는 뜻일까요? 8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슬로우 조깅의 페이스면 8인가요? 10인가요? 12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 페이스는 사람마다 달라요. 슬로우 조깅의 페이스는 싱글벙글 페이스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8페이스로 달리는 것이 굉장히 느린 속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8페이스로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든 속도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운동 강도를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강도로 맞추는 그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러면은 뛸 때 어느 정도 심박수가 좀 적당한지, 심장에 무리가 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일본에서 슬로우 조깅이 먼저 시작되고 유행을 했는데, 진짜 일본에서 유행을 제대로 타기 시작했던 게, 뉴스에 천황 부부가 80대이신데
슬로우 조깅을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때 그 천황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심장 재활을 목표로 슬로우 조깅을 하라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조깅을 시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심장이 좀 수술을 할 정도로 좋지 않다면 달리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 심장 재활에 오히려 효과적인 거죠. 내가 뛸 때 심박수가 평소에 안정시 심박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달리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 보통 100에서 130 그 사이로 달리기를 하시면 좋은데 심박수를 처음에 기준으로 잡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심박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나는 힘들지 않은데 와치로 보니까 내 심박수가 막 벌써 150이야, 160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심박수 그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느껴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 운동 강도가 이 정도 속도라면 더 많이 달릴 수 있겠다. 그렇게 가벼운 정도의 강도로 달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우 조깅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내에서 또 이제 예를 들어 트레드밀 위에서 할 때는 속도 몇 정도로 하는 게 좋냐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제가 그 안산에 급식실 노동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 슬로우 조깅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2025년 봄에 그분들과 처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특강이 그렇듯이 한 4주 내지 6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나서는 사실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다행히 또 연말에도 한 번 더 한 5주 정도 운동을 같이 할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그 급식실 노동 종사자 분들이 봄에 뵀을 때보다 다 평균 4kg에서 5kg 정도 다이어트 감량을 하신 거예요. 체중 감량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다들 좋아지셨냐. 그때는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노동 강도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급식실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손목, 팔꿈치, 어깨, 뭐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그랬던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잠깐 쉬는 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남은 한 30분 정도 급식실 내에 있는 뭐 이렇게 긴 어떤 철제 식탁을 가운데에 놓고 그 주변을 왈츠를 틀어놓고 달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네. 그래서 매번 식사를 하시고 슬로우 조깅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다 살이 그렇게 5kg씩 빠져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음악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셨을 뿐인데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았던 거가 있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그 뛰다 보면 무릎뼈 아래쪽이 아픈데 자세가 잘못된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계속 뛰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계속 뛰는 것은 좋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혹은 뭐 고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통증이 시작된 때부터는 1분에서 2분 정도는 그냥 걸으시고 통증이 괜찮아지시면은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하시고 운동 강도를 낮추시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릎뼈 아래쪽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런 슬개건에 과하게 긴장이나 과한 어떤 충격들이 계속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는 보폭이 좀 길게 되었을 때 혹은 착지를 앞으로 하려고 너무 허벅지 앞쪽으로 힘을 주면서 달렸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보폭이 좀 너무 넓은 것 같다면 보폭을 먼저 줄이고 그리고 과도한 긴장을 좀 풀고 그렇게 달리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슬로우 조깅 할 때 또 재밌게 그 우리의 리듬을 더 이렇게 복돋기 위해서 네. 어깨가 털썩털썩이었나요? 네. 뱃살이 출렁출렁 하면서 즐겁게 뛰는데요. 어깨 힘은 잘 빼고 할 수 있는데 아랫배에는 힘 주고 하는 건지 힘 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 또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일부러 복부에 힘을 꽉 주는 거는 별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달리기 할 때 어깨가 털썩털썩 뱃살이 출렁출렁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깨 긴장도 풀고 달리기 할 때 자연스럽게 뱃살이 흔들리는 걸 느껴보라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뭐 집어 넣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체를 좀 더 세우고 중심을 잡고 달린다라는 느낌에 가깝게 달리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km 정도를 매일 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그 이상 달리면 또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좀 하루에 내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달리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일 3km를 이미 꾸준히 달리신 지 2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운동 강도를 늘리거나 운동 뭔가 빈도를 늘리는 방식을 하면서 사실 운동 효과로 따지면 운동 효과는 거리를 늘린다기보다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km에서 4km로 달리는 걸로 늘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3km 달리는데 3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한 40분 정도 뛰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거리로 세팅을 하기보다는 얼마나 달렸는지로 세팅을 하시는 게 내가 운동 강도를 맞추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과 체력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매번 똑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년, 2년 간다라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 종류를 바꿔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3km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에는 그것을 전속력으로 한번 뛰어보시는, 아니면은 내가 뭐 다음 날에는 한 5km를 달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 1km를 달리는데 1km 달리는 속도를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의 어떤 스타일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러닝은 식후 한 2-3시간 후 정도에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먹은 게 이제 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슬로우 조깅은 혹시 이런 추천 시간이 별도로 있는지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급식 노동자분들은 이제 식사 후에 바로 이렇게 달리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몸에 무리가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슬로우 조깅의 특징은 준비 운동이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슬로우 조깅 자체가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슬로우 조깅을 만약에 내가 15분에서 30분 이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종아리나 햄스트링, 몸의 뒤쪽 부분들을 스트레칭하는 정리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하고요. 식후에 몇 시간 후가 좋냐는 질문은 당연히 소화가 다 된 다음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과 일 사이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또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슬로우 조깅으로 달리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식후에 바로 그냥 가벼운 정도의 실내 달리기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뭐 자세, 케이던스, 뭐 페이스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장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떤 운동화를 신고 뛰어야 하나요? 추천하시는 러닝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와 함께 무릎 보호대 착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보호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비는 한 번에 나한테 완전히 딱 맞는 장비를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착오가 필요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후기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리복 좋아하고요. 뉴발란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나이키에 비해서 발볼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또 나이키를 굉장히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산 브랜드나 아니면은 이 동양에서 만들어진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 동양인의 신체 특성을 굉장히 또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설계되어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산 브랜드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이런 동양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우선 신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너무 카보나 같이 쿠셔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하시면 가벼운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또 그 탄성을 내 발목과 종아리가 또 버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부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셔서 초보 러너들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로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도 권장합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전체를 다 덮는 보호대가 있고, 그리고 슬개골만 딱 잡아주는 일자형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달리기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일자형 무릎 보호대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자형 무릎 보호대를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된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 외에 요거 슬로우 조깅할 때 요거는 또 포인트로 꼭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느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빠른 것보다 좋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느려야 오래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르게 달리는 것도 느리게 달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슬로우 조깅이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슬로우 조깅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피프티핏 오렌지 터틀즈에 오실 수 있고요. 오렌지 터틀즈는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저희 멤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멤버이셨거나 아니면 현재 멤버분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누르시면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조건은 지금 방금 생성된 그렇죠. 조건 같은데요. 네, 지금 한참 생각하다가 이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에게도 오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대표이사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체력의 박은지 대조로 조승연 늘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코치 박은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 여자는 체력.